예, 이경상 본부장님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여기 그 규제 틀 근본 개선 얘기를 하셨잖아요. 네거티브 규제라든지 복합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든지 하는 얘기가 사실은 MB 때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끝장 토론까지도 했었습니다. 근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도 이렇게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. 예, 일단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기업을 불신하고 있는 그게 좀 크겠죠. 기업들 스스로가 이 맡겨도 좋을 만큼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어떤 선진국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,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동의했습니다만은, 결국은 이제 이 법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, 법 부분에서 그게 어떤 이 추동력이 조금은 좀 5%가 부족하지 않았나. 그래서 국회에서도 좀 법 제도화하는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. 제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을 해봤거든요. 그걸 해보니까 많이 규제를 없애는데 또 그만큼 또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규제를 규제로 없고 그 위를 이제 규제 있는 거를 다른 법으로 극복하고 이런 방법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인,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뭐 대부분의 규제를 많이 없애놓고 그중에 꼭 필요한 몇 개만 남긴다,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거를 상공회의소가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? 예, 사실 그 부분이 사실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. 포지티브 규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요. 저희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과제들을 난관 규제들을 좀 중점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이제 몇 개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상엽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이상엽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교육과 R&D 혁신하는 거가 이제 최우선이다 하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. 제가 이제 놀란 게 그 대학에서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교양교육 그쪽에 대한 정부 투자가 굉장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학들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. 네,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, 뭐 질문이 아니고 답을 미리 해주신 것 같고요.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기초과학을 강하게 한 뭐 제가 다른 대학을 다 알지는 못하고 저희 카이스트 경우만 보게 되면 일단 그 카이스트가 워낙 과학기술 중심의 대학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인문 사회적 소양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요.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뭐 꼭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떠나서도 실제 어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그 과학기술 인재로서 그런 인문적 사회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화시켜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기초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애로사항은 이게 대학이란 게 그냥 뚝 떨어져서 태어나가고 좀 있다가 대학 들어오는 게 아니고 초중고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초중고 때의 교육이 대학에서의 교육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. 근데 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무슨 수포자라든가 이런 말이 벌써 돈다는 소리는 그만큼 이제 기초과학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안 돼 있다는 상태로 대학에 들어오는 게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기초과학은 계속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가 좀 같이 맞물려서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올립니다. 예. 또 한 가지 그 R&D 혁신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R&D 예산 체계가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.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부처 간의 칸막이, 부처 안에 있는 그 부서 간의 칸막이 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하나 여쭤보고요. 네.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더스트리 4.0이라는 게 사실은 제조업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네트워킹이 더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국내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. 여기 발제문에 약간만 소개가 돼 있어서. 예, 알겠습니다. 일단 두 번째 것부터 답을 드리면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.0 같은 경우 제일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건 사실은 독일이 아니고
뭐 독일의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미국의 오히려 테슬라를 전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.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이 고장이 나면 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몰고 정비 공장을 가서 고치는 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고 현재 뭐 99%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죠. 하지만 테슬라 같은 데서 조치한 것이 소위 오버 디 에어 테크놀로지라 그래가지고 차는 그냥 그 차고에 있고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를 쏴줘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. 뭐 그런 미래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원료 수급부터 최종 서비스까지를 총칭해서 최적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ICT 기술을 중심으로 쓰고 ICT만 쓰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인더스트리 4.0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다시 물어보세요. R&D 혁신, 예. R&D 혁신인데 이제 보면 정부 간의 그 칸막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. 그리고 실제 뭐 정부분들이 계셔도 아직도 칸막이는 있다라는 말로 제가 하고 싶고요. 실제 그걸 풀기 위한 뭐 다부처 간의 그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나마도 지난 한 7, 8년 동안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좋은 예가 하나가 마침 나와서 맨날 나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범부처 종합대책 하나인 아이코리아 4.0을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과학기술부가 주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부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끌어낸 그러한 안이라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면 우리도 이렇게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고요. 그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마침 정부 업무평가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자세히 봤는데 굉장히 그 방식대로만 하면 부처 간의 칸막이 없이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기초과학 부분 예산은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, 실제로.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에서 뭐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제가 아까 먼저 그 진술한 것에 그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따로 막 기술 지원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초과학 그리고 공학이 튼튼한 가운데 현재 융합되는 쪽 기술이 조금 더 보강돼서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융합기술 지원 쪽으로 의원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관찰을 해주시고 좀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는 김정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.